자, 그 다음 35번. 잠깐요. 지난 27일 출제가 됐던 문제가 되는데, 관리조치에 관한 설명입니다라고 해서 물어본 부분들인데, 자, 질문은 옳은 거를 여쭤봤네. 그래. 1번부터 해서 5번에 따른 질문들 중에 보시게 되면, 질문은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주택 내부 구조물을 교체입니다. 교체하는 행위로서 입주자가 창틀을 교체하는 행위는 관리조치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옳은 질문 하나 정리했고요. 1번. 임대사업자는 관리조치가 될 수 있다 없다. 관리조치에 크게 5가지 범죄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임대사업자 그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고 맞겠고요. 자, 공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관리계약 공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관리 입주대비 회의록을 공개한다. 그러면 입주대비 회의록을 공개하는 거 대상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공개합니까? 100이 아니라 몇 세대? 300세대 이상인 경우다. 그래서 세대 수 하나 2번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지금 질문에 관리조치는 장기성 계획을 조정합니까? 예. 이때 그러면 조정은 지금 보니까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조정이 가능한데, 이때 3년 전에 조정할 때 이때 관련 동의 요건은 누구의? 전체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3년 전에 조정이 가능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 이때 3년 전에 조정은 누구의 얼마 요건인가요? 입주자입니까? 입주자 등입니까? 여기는 누가 나와서는 안 되는가요? 입주자 등 안 됩니다. 이 3년 전에 조정 시 동의에 관한 이 권리는 누구만 가져요? 사용자는 없습니다. 누구만 갖는가요? 입주자가 갖는데 동의 요건은 얼마인가요? 전체 입주자 3분의 1이 아니라 전체 입주자 얼마에? 과반수 서면 동의입니다. 그래서 서면 동의라면 장기성 계획도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등이 요 지문이 등이 들어가는 돼야 한대요. 틀립니다. 그러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일단 5번 가시기 전에 일단 정리 못 할까요? 자, 그러면 5번은 자, 여기는 뭐에 대한 겁니까?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입니다. 결산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출에 관한 시점은 실적서 결산서에 대한 제출 시점은 종료 후 몇 개월입니까? 2개월 이내 입주대표에 제출한다. 그래서 여기는 시점 여기는 2개월 이내가 됩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하나 보실게. 28번 문제에 여기 지금 요거 하나 정리하시면서 28번 문항 지문에 4번 있죠. 4번에 잠깐 가볼게요. 4번을 가보세요. 여기는 요 지문도 중요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28번 좀 전에 정리가 넘어왔던 28번 문항 지문에 4번을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리조치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제출 승인을 받다고 되어 있습니까? 1개월 전까지. 그러면 이때 뭐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일단 먼저 여기부터 가죠. 그러면 예산을 세웠죠. 예산을 세운 게 잘 세웠는지 뭘 해야 돼요?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제출 승인은 언제까지 합니까? 회계원도 개시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제출 승인을 받죠. 그러면 자 제출했고요. 오케이 승인해 줬어요. 그럼 승인했다면 승인한 대로 뭐예요? 지출이 잘 돼 있는가 뭘 할 필요가 있다? 검사할 필요가 있죠. 그 검사한다는 게 이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실적서 결산서 제출은 언제 합니까? 종료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문을 봤을 때 여기 요 문항의 지문도 중요한 건 맞습니다. 꼭 이거는 따로 가지 마시고 먼저 제출 승인 받습니다. 뭐에 대해서?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해서 제출 승인은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제출 이 승인대로 제출이 잘 되어 있는가 쉽게 말하면 사후에 숙제 검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실적서 및 결산서에 대해서는 회견 종료 몇 개월이니? 수치.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숫자 제출 승인은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그리고 잘 했는가 숙제 검사는 회계원 종료 몇 개월이니? 2개월 이내. 그래서 여기는 숫자 1하고 2는 객관식의 문항의 지문도 출제가 됩니다만 1개월 전 2개월 이내 이거는 주관식으로 출제를 했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따로 가기보단 이 지금 봤던 28번 문항 지문의 4번에 관한 지문하고 연계해서 27일 출제가 됐던 문항 지문의 5번까지를 꼭 같이 연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제는 지금 보신 대로 1과 2를 주관식으로 출제를 했던 부분들이고 또 요 1이나 2를 객관식으로 요거를 바꾸어서도 출제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요 숫자 갖고는 요 주관식의 요 변별력을 확보가 돼야 한대요. 숫자 쓰기나 숫자 바꾸는 건 좀 평이하죠. 그럼 여기도 조금은 더 들어간다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를 물었을 때 좀 주의해 두시라는 거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출제 빈도가 잦은 지문에 따른 수치 관련된 그 용어를 물었을 때 2개월 이내 사업 실적서 결산서하고 혹시 이제 보니까 여기는 가능성은 좀 낮긴 합니다만 지금 이 숫자만을 가지고는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출제 빈도가 높았던 지문에 따른 수치에서 사업 실적서 결산서하고 사업계 예산안 요 부분에 따른 용어도 좀 주의를 좀 해 두시자는 거에서 이렇게 돼서 27번도 27에 출제가 됐던 35번도 정리를 합니다. 누구나가 다 맞히는 문제는 그 문제 맞춰갖고는 합격선하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출제 빈도가 잦았던 지문 관련한 부분들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도 출제 빈도가 좀 잦은 지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6번. 자, 여기도 보니까 쭉 해서 옳은 거를 여쭤봤네요, 부분들은. 자, 밑에 이제 가보니까 5번. 입도대표인은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에 대한 선정하고 집행, 즉, 선정 집행까지를 합니까? 그쵸. 선정하고 집행까지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올라갑니다. 23회 때 나왔던 거 보니까 사업실적서 결산서 승인 받습니다. 예. 제출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종료 후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죠. 이번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에 관한 승인입니다. 승인은 언제까지인가요? 2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1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확인하시고 3번은 출제하게 되면 어디가 포인트라고 그랬던가요? 3번에 관한 지문을 출제하게 된다면 포인트는 어디가? 관리비 장기손 충당금을 중에 지정하는 동일 계좌로 예치 관리한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때문에 틀렸어요? 관리비 장기손 충당금 한 통장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중에 무엇은 장기손 충당금은 별도 계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자, 주민공동시설 위탁을 포함한 잡수익 취득에 대한 그거는 선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입주대표이 선정하고 집행은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집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어지는 지금 문항 지문의 4번에 따른 경우는 선정 집행 자체를 누가 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합니다. 그래서 36번은 자, 옳은 거 정리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관련된 사업자를 선정 집행하는 문제가 가끔 출제하는 부분들인데 전체적인 질문은 지금 보신 대로 37번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질문에 주어지는 총 4개 문항의 지문이 나옵니다. 부분들 보시게 되면 자 볼까요? 그러면 총에서 4개 문항 중에 이제 보셨을 때 첫 번째 일단 여기 지문에 첫 번째는 기억번호 누가 선정 집행을 합니까? 관리 주체가 그 다음에 니은번 주민공동시설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은 관리 주체입니까? 세 번째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직접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여기는 네 번째 장기손 충당금 사용하는 공사는 개별로 정리하려면 이건 좀 복잡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하지 마시고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 지금 보신 대로 해설집의 307페이지를 잠깐 펴보십니다. 부분들은 37번에 가보니까 지금 박스에 있죠. 박스에 가보니까 지금 선정 집행하게 되는 공사 용역이 쭉 기술됐죠. 그러면 여기 지금 307페이지 가시게 되면 문제 37번 해설에 가시면 박스 내용이 있죠. 박스 내용이 가보니까 좀 순서대로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 주어지는 공사교육별에 따라서 선정 집행 주체를 1, 2, 3에 따른 공사교육에 따라 쭉 나눠져 있죠. 근데 이거를 다 외울 필요가 지금 기출된 문제를 쭉 몇 개를 확인해 봤을 때 이거를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는 버리면 돼요? 1번을 버리면 돼요. 그럼 1번을 대신 버리되 몇 번하고 몇 번은 2번하고 3번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2번은 지금 누구예요? 누가 선정 집행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공사라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합니까? 1번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2번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체 공용 부분의 하자보수 비용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결국 두 번째 여기는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 집행하는 것은 지문에 가보니까 그러면 지문에 2번은 뭐와 관련된 공사예요? 자 이제 그러면 1번하고 여러분이 자 3번을 봤을 때 하자 관련된 공사가 1번의 지문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어떤 공사 용역을 줬을 때 뭐에 관련된 하자란 요 지문에 들어간 것은 당연히 누구밖에 없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 집행한다고 정리하시게 되면 뭐 지문의 공사는 두 개지만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자란 음절만 기억하시면 왜? 1번이나 3번은 하자란 요 음절 자체가 아예 없죠. 정리는 그리 가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세 번째 3번을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선정 집행이 이원화되어 있죠. 근데 지문이 길어요 짧아요? 길지 않아. 뭐에 관련된? 정기 안전관리 용역 아니면 뭔가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니까 여기는 관련 공사 용역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기 안전관리 용역이라든가 장기 수선 충당금을 크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입력하고 확인하는 건 큰 무리는 없죠.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정리하면 나머지 혹시 여기다가 공사 용역을 주게 되면 누구로 퉁쳐버리면 돼요? 나머지는 뭘로 밀어버리면 돼요? 1번으로 가면 돼요. 1번은 누가 선정 집행합니까? 관리 주체가 선정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순서가 되지, 해설지 요거를 1, 2, 3에 따른 대상의 대거를 개별로 다 해오는 거지. 이거는 뭐 다 정리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리할 게 있는 게 아니잖아. 많잖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면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한번 가볼까? 다시 가보죠. 자, 리을부터 갑니다. 장기손 충당금은 1원합니까? 2원합니까? 나눠져 있죠. 선정 집행 2원화 돼 있으니까 여기 누가? 입조대표 회의가. 집행은 누가예요? 관리조체가. 그 다음에 디귿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선정 집행이.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고대 따로 보니까 입조대표가 합니다. 뭐만 나오면 돼요? 하자란 지문이 2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장기손 충당금 하나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정기안전관리 용역이죠.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그럼 여기 기억리는 여기 누군가요? 관리 주체. 그럼 여기서 여쭤봐도 누굴 찾으라고 그랬어요? 입주자 대표가 선정 집행합니다. 지문이 뭐만 나오면 돼요? 하자만. 근데 정답은 몇 번? 디귿. 이렇게 돼서 접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보신 대로 사업자 선정 집행 관한 것도 가끔 이와 같이 단독의 문제로 아니면 전체적인 종합 유형의 문제로 언급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지금 37번 전에 36번 문제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부분들은 지금 여기 문항 지문 중에 지금 여기를 하나의 문제 지문 다 넣을 수 없어가지고 전 하나 뺀 게 있는데, 지금 36번에 문항 지금 지문에 4번 있죠. 그래서 입조대표 요게 지금 4번에 관한 여기는 그럼 누가 주민공돌 위탁에서부터 잡수익 취득하는 것은 누가 선정 집행합니까? 4번은 누구예요? 관리 주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잡수입 취득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의 시설은 여기 지금 보니까 지문상에 조금 이게 협소하다 보니 이걸 넣게 되면 문항이 이게 쪼개지면 이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교재 가시면 여기 잡수입 취득에서 양가로 가보니 뭐뭐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있죠. 그래서 여기는 그 대상 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그래서 지금 관리주체가 선정 집행하는 공사용은 그냥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혹시나 버린 그 관리주체 중에서 지금 봐요. 있는 잡수입 취득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 시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혹시나 요 3가지 중에 하나의 대상 시설에 대한 주관식의 문제는 준비를 좀 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 여기 하나의 이 슬라이드 넣기가 좀 이게 협소하다 보니 그걸 뺐던 부분들인데, 잡수입에 관련된 교재 꼭 밑줄 그어서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는 혹시 그 3가지 대상 시설 중에 주관식으로 했을 때 요거는 절대 놓치지 않고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꼭 해 놓으세요. 확인하고 36, 37 정리하고 이제 38번으로 갑니다. 여기도 쭉 해서 살펴보시는 지문 등에 여기는 뭐니까 지문의 문항의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보시게 되면 관리 방법이 위탁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위탁에다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이 변경이 됐을 때 자치관리 기구 구성에 관한 시기를 여쭤봤던 부분인데, 언제까지? 위탁관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언제까지? 이때 위탁관리 종료 이 기간에 관한 게 빠져야 돼요. 언제까지?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구성하는 거지. 그로부터 기간 여유는 따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문항 지문 X 틀렸고요. 일단 틀린 것 3번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번에 따른 관리규약이 제정 개정되거나 입도대표의 구성 변경됐다고 한다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누구에게? 시정에 제출하는데 신고서 제출은 며칠 이내 신고서를 제출합니까? 30일이에요. 자, 내려가서 문항번호 지금 지문에 3번에 가보니까 관리방법의 결정, 주택관리자 선정을 포함한 관리방법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 시점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여기 1번에 따른 사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든 또는 지문에 3번에 따른 경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든 간에 둘 중에 어느 경우든 신고서 제출 기한은 일자가 다 며칠인가요? 여기 30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해서 확인을 해 놓으시고요. 39번. 이걸 확인했던 부분들이니까 여기는 큰 무리 없죠. 여기는 300세대 이상이란 지문 대신 여기 숫자를 뭘로 바꿨어요? 500세대는 본 적은 없지만 뭐예요? 300 이상에 관한 그 숫자를 500으로 바꿔서만 주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500세대입니다. 얼마가 손들어줘야 돼요? 입조자 등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나와 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개월을 잠깐 여기는 두 가지요. 관리조치 회계감사 및 회계 서류에 관한 부분들인데 자, 그 중에 3번하고 4번은 지금 지문이 맞죠. 왜냐하면 좀 전에 회계감사 관련했을 때 개월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1개월 아니면 9개월인데 그 중에 9개월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몇 개월이라고 그랬던가요? 1개월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몇 개월이에요? 1개월. 여기도 몇 개월? 왜? 재무제표 회계연도 종료 9개월만 빼면 나머지 얼마로 그냥 가도 정답 큰 무리 없다? 1로 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몇 년 보관합니까? 5년간 보관합니다라고 해서 정리했던 것. 40번 관리조치 및 관리사무소 등 업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내려갔더니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4번 여러분이 지금 문제 지문 중에 이게 틀린 이 4번 문항 지문에 어디가 틀렸기 때문에 문항이 틀린 걸 처리됐을까요? 일단 4번 틀렸습니다. 어디가? 하나입니까? 하나 이상입니까? 하나 아니면 하나 이상이. 직인을 신고합니다. 배치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여기 일자가 배치로부터 며칠 이내 15로 바뀌어야 되죠. 여기만 수정하면 맞아요? 제출은 누구로 간다고 그랬어요? 주택관리사 단체라고 그랬어요. 약간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일단 신고는 누구로 갑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서류 제출한 걸 누구에 위탁 줬다고 그랬어요? 주택관리사 단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치 신고든 변경 신고든 간에 일자는 무조건 둘 중 어느 건다 며칠이에요? 15일이 되고 여기는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주택관리사 단체로 바뀌면 되는 하나가 아니라 두 군데. 그렇다 정도에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이제 그 외 나머지 지문 뭐 큰 무리 없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이. 여기 1번의 지문을 가보니까 여기 5년간 보관한다는 요 숫자 좀 가끔 등장을 하죠. 이게 자주. 틀리게도 물어보고 옳게도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주관식에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27회 때 물어봤어요. 앞으로 나온다가 아니라 이게 객관식으로서 지문이나 수호자 좀 언급이 잦았던 것은 꼭 시기가 좀 문제가 되는 거지 주관식으로 쓰는 걸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것도 5라는 숫자를 쓰는 것도 지난 27회 때 5를 쓰는 것도 간단한 숫자지만 물어봤다는 거 출제했던 부분들이고 쭉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에 관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41번은 좀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기나 문제가 되는데 4번이 틀렸죠. 4번은 지금 어디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리게 됐을까요? 배상 책임에 관한 사유는 무슨 사유인가요? 고의 또는 뭐예요? 과실이죠. 그래서 과실은 중대한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나는 여기는 여기 중대 과실이란 거면 결국 중대한 과실은 거의 뭐가 가까워요? 고의에 가까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르게 출제했다는 건 약간 이르게까지 출제한다는 문제, 이르게까지는 주택관리사 쪽에 특히 실무 쪽은 이르게 내는 문제는 조금은 뭐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인 입장 이르게도 문제를 낸다고 해서 이거를 왜 틀렸냐고 물어볼 때 이를 이의제기돼야 한대요. 이의제기사항 아니겠죠. 그래서 민법 측면에 보면 이거는 큰 뭐 난이도는 높지 않은 부분들인데 실무에서는 이런 부분의 문제 출제율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르게도 물어본 경우 있었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뭐 지금 질문에 관한 것도 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관련 지금 42번하고 43번에서 주택관리사 관련 자격과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2, 43번에 관한 부분들인데 자 지금 42번 하고요. 43번의 경우 이제 주택관리사 관련해서 실무 경력을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거른 겁니다. 등에 따른 경력을 말한다고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자 기억법 일단 하나씩 볼까요? 부분들은 뭐 정답에 나와 있긴 하면 일단 요거 잠깐 배제하시고 그냥 하나씩 가보죠. 부분들은 자 관리사무소에 소득원으로서 5년간 종사했다면 사자격 교부됩니까? 틀렸나? OX? 이유는 왜 틀렸을까요? 이유는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5년은 인정이 되죠. 그런데 그 직원은 누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소득원 안 되죠. 그러면 소득원뿐만 누구도 인정이 안 돼요. 소득원, 경비원, 미화원이에요? 청소원이에요? 미화원? 인 것도 같고 청소원인 것도 같고 쓰세요. 쓰시오. 뭐라고 써야 돼요? 소득원하고 경비원 조건 나머지 하나 쓰시오. 경력이 5년 이상이 돼도 제외가 되는 대상이 뭐라고 써야 돼요? 전에 아파트 가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시간 보내는 장소 있죠. 경로당이에요? 노인정이에요? 경로당, 노인정 쓰시오. 뭐라고 써야 돼요? 쓰시오라는 건 여기다가 관련 공동대 관리법이라는 법령을 주고 쓰시오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뭐냐면 만약 이 관련 법에 따른 용어를 쓰는 것은 뭐예요? 해당 법령에 해당 법령에 정한 용어를 정답으로 처리하겠다고 시험할 때 분명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법상 여기다가 경로당이라고 써야 돼요. 요것도 실제 뭐 요거 다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 공부하신 내용들 중에 써야 될 경우가 이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여기다가 쓸 때 경로당이라고 써야 돼요. 노인정이라고 써야 돼요. 이제 고민할 아마 나올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만 그러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다 써야 됩니다. 경로당입니다. 아직 현판은 뭐 이거 많아요. 납부된 굳이 돈 들어 바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하실 때 눈에 익숙했던 게
노인정에다만 써버리면 안 돼. 왜? 해당 법률, 이 용어에서 이걸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노인정이었던 용어 자체가 법령에 개정되면 이게 노인정으로 바뀌었던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가시게 되면 그런다고 굳이 또 아파트 가서 돈 들여 바꿀 필요는 없어요. 괜히 욕 먹으니까. 그대로 두시되 시험을 좀 입증은 뭐예요? 경로당입니다. 자, 그럼 이게 해결돼서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 서도권 경변하고 누구라고 써야 돼? 미화원 씁니까? 청소원 씁니까? 청소원입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미화원이라는 용어로 쓰는 게 거의 다수의 아파트예요. 익숙하기도 하고. 근데 영어를 모르실 때 꼭 쓰시는 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것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 니은번은 OX. 디귿번. 리을번. 미음번. 맞네요, 뭐가? 미음번은 OX. 이게 왜 맞아요? 왜? 합산한 경력을 해서 몇 년 이상이 되면 5년 인정하죠. 그래서 여기 맞나요?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 여기는 합산이에요. 이 두 개 합산 경력이 몇 년이 돼도 5년이 돼도 인정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42번은 크게 뭐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출제했던 부분들이고요. 다수의 실무 경력 중에 종사 경력 연수 하나를 만약에 물어보면 그중 여러분이 종사 경력의 연수를 물어봤을 때 누구 종사 경력 연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사무소장 종사 경력 몇 년인가요? 소장 경력 3년 5년? 소장 3년이죠. 자, 40페이지 308페이지를 잠깐 가시면 42번의 해설을 잠깐 볼까요, 부분들은. 자, 실무 경력도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은 부분으로서 언급을 하는 부분들인데 42번 해설에 가보니까 지금 실무 경력을 기술한 것 중에서 1부터 6에 따른 실무 경력인데 그 중에 1번에 관리사무소장의 근무 경력은 몇 년인가요? 3년이죠. 나머지 2, 3, 4, 5, 6은 일단은 실무 경력의 연수만 놓고 봤을 때 1번에 관리사무소장 빼 나머지 5가지 중에 어느 경우를 줘도 다 연수는 몇 년인가요? 5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실무 경력의 연수를 물어본 거는 크게 난이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연수도 쓰는 거를 뭐 주관식으로 물어봤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 봐두시고요. 자, 43번 볼까요, 부분들은. 20에 출제됐던 부분들인데, 뭐 여기 틀린 걸 물어봤네요. 틀린 것을. 1번부터 5번 중에 쭉쭉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관련 인하고 업무대 종사 경력이 몇 년인가요? 3년이죠. 아니죠. 뭐만? 관리사무소장의 연수만 3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 5년이니까 당연히 틀린 건 몇 번? 2번 틀렸죠. 여기 3이 얼마로 바뀌어요? 5로 바뀌어야죠,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자, 틀린 거 2번 하나 틀렸고요.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가보니까 주택관리사법 시험에 합격한 후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100세대인 공동택 관리사무소장 근무 경력이 3년 인자입니다. 요거는 맞아야 틀려요. 당연히 이게 맞겠죠. 이거는 맞겠다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어디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문제를 물어봤던 게 보시게 되면 연수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이런 형태의 문제를 물어보거나 주관식을 쓰는 문제, 즉 객관식, 주관식의 연수를 물어본 거는 큰 난이도가 있어요, 없어요? 변별력 없어요. 얼마만?
소장만 얼마만? 3년. 나머지 얼마? 5.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장이나 또는 아니면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뭐를 갖고 물어보게 되면 세대수를 가지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거는 지금 소장만큼 그렇게 쉽게 가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시험을 물어볼 때 변별력은 1번은 없습니다. 근데 뭘 갖고 물어본다면 세대수를 갖고 물어본 건 요건 변별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세대수를 주관해서 쓰는 문제를 갖고 물어본 여러분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해설에 총 6개 관련된 그 중에서 여러분이 뭐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1과 2에 따른 누구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세대수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했나? 여기 있네요. 6가지 중에 보실 여러분이 1번은 누구예요? 관리사무소장의 3년이죠. 그리고 2번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되는데 좀 전에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 누구는 뺀다고 그랬어요. 제외하더라. 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고 그랬고 요 연수는 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이 있죠. 이게 지금 대상의 세대수가 되는데 지금 여기 나눠봤을 때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을 때 1번의 사선전은 어디인가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택 관련 소장의 세대에 관한 부분이고 사선 뒤쪽은 어딘가요? 주상복합 건축물에 따른 세대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관리사무소 직원과 세대수를 여쭤보는데 여기도 사선전이면 누구예요? 관리사무소 직원에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여쭤보는 거고 사선 뒤쪽은 어딘가요? 그러니까 소장으로서 주상복합 건축물에 근무할 수도 있지만 소장으로 어디에? 관리사무소 직원은 어디에 근무할 수 있다? 주상복합 건축물에 근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신 대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면 자 소장은 최소 몇 세대 이상은 되어줘야 돼요? 50세대 이상이에요. 그럼 최대수는 몇 세대 미만까지만 가능합니까? 500세대 미만이에요. 자 그러면 직원을 가봤더니 최대는 몇 세대입니까? 50세대. 최대는 몇 세대? 최대. 직원으로 즉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면 누구는 세대수 제한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장은 최대가 몇 세대 미만? 500세대 미만인데 자 그러면 직원은 없어요. 만 세대 가서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주상복합 건축물 관련해서 가보니까 자 소장으로서 자 여기는 뭐예요?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50세대 몇 세대 미만? 미만으로 3년 이상이라면 자 여기다 가보니까 주상복합의 관리사무소 직원이면 최대 상한 세대수가 있다 없다? 있다.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시설에 50 이상 300 미만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은 이 대상의 세대수 미만의 직원으로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있으면 이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은 여기 사업계획 대상은 세대수 제한이 있죠. 직원은 제한 없어요. 주상복합은 최대, 소장 직원 최대가 몇 세대? 300 미만이다 보니까 그럼 여기는 왜 그렇냐면 건축허가를 받아 짓다 보니까 최대 상한 세대 수가 300 미만까지 밖에 제한을 두다 보니까 300 미만이다. 그럼 결국 이걸 확인해서 여러분이 출발선은 자 출발입니다. 출발선의 경우는 따로 외울 거 없죠. 얼마만 기억하시면 돼요. 1번, 2번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주상복합 건축물이든 간에 소장 직원 출발선 요이동은 다 몇 세대예요? 50의 출발선은 동일하죠. 그런데 뭐는 다릅니까? 결승점에 들어가는 이 뭐는 달라요? 뭐는 달라요? 상한 세대수는 같다 틀리다. 이거는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 세대수 규정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쭤봤을 때 뭐는 그냥 기억을 따라올 거 없어요. 즉 경우는 몇 가지 경우인가요? 네 가지란 것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소장 직원, 주상복합의 소장 주송 몇 가지, 네 가지 경우 얻은
이 경우든 간에 출발선상은 모두가 숫자 얼마를 기억하시면 돼요? 퉁쳐버린 얼마로? 50이에요. 그러면 출발선을 물은 것은 여러분이 크게 무리가 없지만 이 출발선의 해서부터 어디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한 세대수는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또는 주상복합인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의 상한 세대는 여기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까지 해서 요거 좀 주의하셔서 문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 경력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뭐 주관식 문제는 뭐 여쭤봤던 건 지금 숫자를 쓰는 걸 물어봤는데 혹시나 세대수를 여쭤봤던 부분들인데 세대수는 요걸 또 갖고 물어본 적도 있긴 한데 좀 전에 여기 해서 좀 전에 봤던 대로 아직 직접적으로 문제를 만든 건 아니어서 좀 전에 봤던 대로 여기 등에 따른 여기 100세대라고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 줬고 그리고 소장 경력 연수가 몇 년이요? 3년이니까 그러니까 100세대인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으로 3년 인자 50세 넘었죠. 100세대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단순히 요 숫자를 외우실 게 아니라 요 숫자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에 따라서 세대수 교정을 확인을 하신다면 100이라는 숫자를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여기 숫자를 꼭 다른 숫자 줄 수도 있는 거잖아. 숫자가.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걸 바꿔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출발선상은 따로 정리할 거 없다. 50 퉁치면 되는데 대신 뭐는 구분하자? 요거는 구분하셔야 돼. 구분하셔야만 요거를 숫자를 쓰는 걸 물어보다 이거를 객관식으로 해서 숫자를 줬을 때 여러분이 혼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3번까지 좀 정리하고 이번 주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이제 44번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